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가 올라오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여기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5번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5번 프리웨이 매그놀리아에 있는 그 길에서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있었다. 프리웨이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 이 문화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자동차 문화죠. 이 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드래그 레이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넛 하거나 뭐 그러는 그 스트리트 레이싱이 있는데 어제는 5번 프리웨이에서 매그놀리아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매그놀리아 이 한국 사람도 또 굉장히 많이 사는 이 플러턴에서 이제 또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벽 1시 15분쯤에 프리웨이를 막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 프리웨이에 새벽 1시더라도 이게 지나가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프러스트레이트 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화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또 막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거 예전에 그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1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라고 하는 드래그 레이싱이나 이 자동차 문화 같은 게 그때부터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잘못된 문화를 이런 자동차 잘못된 문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또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그 영화 탓이 가장 크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뉴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제 집이 있다고요. 그 집에 이 강아지를 이렇게 또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집 앞에서 놀다가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차에 쳐가지고 막 피를 막 흘리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패밀리가 이 강아지도 이 반려견도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차를 타고 가족 모두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베테리네리안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병원에 이렇게 빨리 어마무시하게 빨리 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스피딩을 하지 않습니까? 스피딩을 하다 보니까 이 뉴멕시코에 있는 이 경찰이 그것을 보고 이제 레클레스 드라이빙이다, 스피딩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이 차를 이렇게 또 세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우자마자 바로 총을 뽑아 들고 백인 가족이었거든요. 백인 가족이었으면서 이제 총을 뽑아 들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 뒤로 이렇게 또 걸어오라라고 하면서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또 다뤘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런 뭐 스피딩이나 이런 뭐 레클레스 드라이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족이 모두 다 이 차 안에 타 있고 그리고 이 운전자가 이 경찰이 말하는 대로 모두 다 컴플라이를 했거든요. 모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고 이 엄마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서포터들도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차량이 경찰 차량이 한 3대인가 이렇게 또 오더라고요. 3대인가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빨리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했지만 경찰은 I don't give a fuck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욕하더라고요. 막 욕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좀 과잉 진압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화제가 이렇게 또 되면서 뉴스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은 이거 너무나 좀 심했다. 우리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스피딩이면은 그냥 그 티켓만 주면은 될 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또 다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고소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기자 측에서는 이 경찰 측에다가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그리고 그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경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조치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 측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좀 이 경찰이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고소가 어떻게 될런지 뉴스 또 올라오면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에 웨스트 힐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웨스트 힐즈에 있는 이제 레드 랍스터라고 하는 어느 한 음식점에서 60대 이 노인분 한 명이 칼에 찔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또 칼 가지고 이렇게 휘둘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렇게 또 할머니가 할아버님인가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요. 레드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또 일어나 보니까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안 싸우는 게 가장 최고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느 이제 기차역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라고 해요. 펄싱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LA 다운타운에 갔었을 때 그 당시에 영상을 찍었었던 곳이 바로 이 펄싱 스퀘어거든요. 이 펄싱 스퀘어에 있는 이 지하철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범인은 칼을 이렇게 또 찌른 다음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둘이서 이렇게 또 말다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말다툼을 하다가 이 용의자가 칼을 뽑아들고 이 사람을 찔렀다고 합니다. 찌른 다음에 도망갔는데 이 용의자를 본다고 하면은 흑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략 한 6피트 정도가 된다. 한 180 정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달아났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칼에 찔린 사람은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LA 다운타운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브이로그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펄싱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느 이제 한 블럭 되는 공원이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을 본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도 이 노숙자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지 않았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숙자랑 이렇게 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또 노숙자한테 이렇게 또 찔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LA 다운타운에 밤에 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총이나 그리고 총알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텍스를 더 붙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총기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총알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대략 한 11% 정도의 텍스가 더 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는 이 소비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이 총포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총을 파는 그 가게에서 11% 정도 더 이렇게 텍스를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텍스를 11% 정도 이렇게 또 걷게 되면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세이프티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다라고 지금 러메이커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런 총기 제재 계속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기 관련해서나 그리고 총알에 관련해서나 이렇게 텍스를 빡빡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총을 사는데 좀 많은 부담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기가 너무나 싸고 그리고 이 총알이 너무나 싸다고 하면은 막 남발할 거 아닙니까? 막 아무데나 쏘고 그럴 텐데 요렇게 이 텍스 같은 거 빡빡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총기 사는 것도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총을 사는 것도 많이 부담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총기 팔리는 거나 이 총알 팔리는 게 빨리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담배에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텍스를 붙이거든요. 이 담배에다가 붙이는 그런 텍스만큼 이런 총기류에도 텍스를 아주 그냥 빡빡 붙여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 여기 LA 카운티 실마 있는 곳에서 DUI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나가지고 어느 이제 드렁큰 드라이버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치여가지고 사망케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 이 스트리트 파킹을 하고 그리고 차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바로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음주운전 절대 사라져야 합니다. 매일 이 음주운전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손을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음주운전 아주 그냥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에 G20 있지 않습니까? 이 G20 만남을 위해 가지고 인도에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인도 대통령이 모디랑 우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 중국을 제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국이 계속 이렇게 또 기어오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인도하고 잘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이 부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 우리가 대항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오가고 있다고 하네요. 얘기가 잘 오가가지고 이 중국을 아주 그냥 쫙쫙 눌러가지고 다시는 미국을 넘볼 수 없도록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잘 아주 그냥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중국이랑 이렇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강교를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인도랑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아마도 많은 물건들이 거기서 이렇게 또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국이랑 완전히 디커플링 좀 잘 좀 해가지고 중국을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없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대통령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좀 많이 인기가 없어요. 뭐 말 같은 것들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매력적이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또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 유권자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헤일리한테도 지금 표가 뒤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한테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이 중요한 이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은 집값이 아직도 너무나 비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이것들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집값을 우선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야지만 인기가 다시 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름값도 계속 덩달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름값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비싼 그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의 이 기름값이 지금 6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뭐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또 7달러한테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의 책임은 뭐 러시아도 있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노년층이 정치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셨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75세 이상부터는 이런 이 정신감정 있지 않습니까? 정신감정을 받아야지만 정치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특히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의 나이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나이에 대한 리밋이 없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맥코넬이 나와가지고 2달 안에 2번이나 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었습니까? 요거 문제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자가 묻는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프리즈 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맥코넬의 나이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같거든요. 80세가 넘으셨어요.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든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재선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 두 번째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냥 좀 잘 쉬셨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질 바이든 이 퍼스트 레이디 있지 않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저께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질 바이든 이 퍼스트 레이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검사를 해보니까 네거티브가 이렇게 또 둘 다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질 바이든 여사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이 노년층에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걸리더라도 이렇게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좋은 것은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안 걸리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도록 웬만하면은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그리고 지병을 가지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밖에 싸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전과는 진짜 틀립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안 썼거든요. 한 1%만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한 20-30% 정도는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백인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또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조금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는 이 대통령을 한 다음에 이 대통령 센터가 이렇게 또 생기거든요. 미국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으면서 이 전 대통령 센터들이 13개 정도가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이렇게 또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공동 성명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에 향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렇게 또 선동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진짜 미국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시민들이 의사당으로 이렇게 또 난입을 해가지고 여기 미국 사람들이 뽑은 이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것은 민주주의를 공격을 한 것이죠. 피지컬리.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이 죄를 이렇게 또 씌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13개 이 전 대통령 이 센터들은 공직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고 막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 클라운이지 않습니까? 무슨 광대처럼 맨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민주주의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들이.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 콜롬비아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교 이제 교수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힐러리 클린턴이 이 수업을 또 이렇게 또 했나봐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학생들이 이 힐러리 클린턴이 교수하는 거 이 강의 들으러 어마무시하게 또 몰렸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가 진짜 엄청나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는 한 14살짜리 아이가 파키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매운 그 칩 있지 않습니까? 원칩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그 무지하게 매운 그 칩을 하나를 먹은 다음에 물을 안 마시는 그런 챌린지가 이 인터넷 상에서 한 5년 전부터인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14살짜리 아이가 이 원칩 챌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먹고 사망을 했거든요. 이 죽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파키 원칩 챌린지 만든 이 회사에서 칩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칩을 먹고 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미 정부에서는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먹어가지고 너무나 매워가지고 이제 배가 아파서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판다라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는 거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이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중단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먹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또 죽는다, 매워가지고 정말 위험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즐겨보는 이 우마라고 하는 이 유튜버가 있는데, 이 유튜버는 이 칩을 10개를 먹고 버텼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나사에서는 마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화성에다가 뭐 화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옥시젠을 생산하는 거, 산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것을 실험을 마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자립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에 이제 기초를 벌써 잘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와, 진짜 예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상상을 했었던 그런 미래가 진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달에도 이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달에도 사람이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달도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화성에까지 이렇게 또 사람을 보내 가지고 화성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연구를 이렇게 또 하고 산소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니까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이 페이지라고 하는 헬스케어 이 테크놀로지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 페이지랑 이렇게 손을 잡고 AI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AI 모델이냐면은 바로 이 캔서 있지 않습니까? 암을 잡아내는 그런 이 AI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AI 모델이 잘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암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각종 이 암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도 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요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야, 진짜 우리들이 이 미래 속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오르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며칠간 계속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리바운드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다우존스는 0.2% 정도, S&P 500은 0.3%, 그리고 이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고는 있지만 요번 주를 본다고 하면은 요번 주는 내리막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네요. 어쨌든 이번 주 이게 오늘 또 마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간 이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리막으로 이렇게 또 끝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소매상들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기업들이 이런 오프라인이에요. 이런 리테일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 로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로스가 이런 존도둑들 때문에 잃어버린 그런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1 빌리언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털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CVS나 뭐 월마트나 이런 뭐 타겟이나 이런 소매상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 이 리테일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좀도둑들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훔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늘었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도둑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기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털리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런 부담들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또 털린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익을 다시 어느 곳에서 이제 끌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익 어디서 끌어오겠습니까? 다른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이제 조금씩 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이 손해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 월마트에서는 이제부터 이 하이어링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이제는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항상 더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동시장이 쿨다운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많고 일손들도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들 하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이 미니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미국은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쿨링다운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소비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침체기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곧바로는 오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서 이 주식시장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200 빌리언 달러가 날라갔다. 200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죠.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27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270조 원.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의 주식이 날아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 아이폰 사용을 이제는 금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 중국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의 이 아이폰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식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0 빌리언 달러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한테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힐튼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힐튼 호텔이 테슬라랑 손을 잡고 미국에 있는 모든 힐튼 호텔들에다가 테슬라 찰저기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힐튼 호텔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2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2천여 개 모두 다 이런 이 테슬라 이 찰저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충전소만 2만여 개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업계 최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테슬라 찰저기가 이 힐튼 호텔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테슬라 유저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힐튼 호텔에 차저가 당연히 있으니까 이제 좀 많이 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민페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갔습니다. 어제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요. 어제는 한 26% 정도가 이 빈페스트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빈페스트는 한때 85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빈페스트는 다 버블이다. 이거 분명히 꺼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을 한 다음에 거의 하루 이틀 지나가가지고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도 26% 정도가 이렇게 또 빠지면서 2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도 보니까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대략 한 7% 정도가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이코노미스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의 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 모기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올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 모기지를 얻는 그런 수요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 집값은 대략 한 3.3% 정도가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느냐라고 하고 보니까 수요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공급은 더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1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집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매물을 걷어들였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을 판다고 하면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내가 판 다음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갔었을 때 그때 이 모기지율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페이먼트가 2배 정도가 늘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있어가지고 서플라이가 더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수요도 내려가고 있는데 서플라이는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매물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기지율을 올린다고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쿠바를 본다고 하면은 쿠바에 이 러시아 리크루터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이 쿠바에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인으로 이렇게 또 보내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신매매 같이 이렇게 또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 쿠바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색출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쿠바에서는 러시아인 17명을 지금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17명은 쿠바에서 이 쿠바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러시아 군인으로 이렇게 또 보내려고 한 그런 정황을 이렇게 또 포착을 했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 새끼들이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 정말 생각이 들고요. 너네 나라 일은 너네 나라가 잘 해결을 하길 그렇게 바래 본단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전쟁에 끌어들인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쿠바는 그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지금 17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하니까 뭐 아마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색출을 해가지고 러시아 시기들 모두 다 체포를 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자서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또 내게 되면서 이 자서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탈링크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을 한 다음부터 스탈링크를 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예전에 전쟁이 시작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탈링크를 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다 빼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스탈링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스탈링크는 우리들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인터넷을 서핑을 하거나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지 이렇게 전쟁에 쓰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 측이랑 일론 머스크랑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얘기가 오가면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 스탈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을 써가지고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 크림반도를 본다고 하면은 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 같은 것들도 많이 정박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드론이랑 그리고 이 사이렐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탈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를 뺐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만약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가 스탈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크림 반도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배들이 이렇게 또 박살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러시아에서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런 정보를 일론 머스크에 이렇게 또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핵 전쟁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스탈링크를 모두 다 빼버렸다고
하네요. 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 와일드 파이어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아직도 계속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아마도 이 산불이 올 가을이랑 겨울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캐나다의 산불은 진짜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이죠. 자연재해가 캐나다에 계속 이렇게 또 이루고 있으면서 겨울까지 산불이 계속 이렇게 또 난다고 하니까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이렇게 전 세계에 입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좀 잘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본의 경제는 지난 2분기 때 원래 6%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4.8%로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본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기업 투자나 이 민간인들의 이 소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적게 되면서 4.8%로 이렇게 또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인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가 팔리는 곳은 바로 이제 미국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일본의 자동차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이렇게 또 방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면은 오션이 이렇게 중국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 오염수가 중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 차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일본차 판매율은 최저치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